하지만 아무 말 못하고. 그런데 밑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지수 법칙이 적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코딩쌤 지니입니다. 컴퓨터 수업은 역시 지니쌤이죠.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3강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웠나요? 네, 소수와 인수분해, 최대 공역수와 최소 공배수,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거듭제곱, 제곱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값, 영어로는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절대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호를 쓰는데 그 안에 어느 수가 들어가던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인이라는 의미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절대값의 정의는 수직선상에서는 음수, 양수와 상관없이 원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중 거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인천과 서울에 떨어진 거리를 표현할 때 우리 음수가 붙지는 않죠. 네, 절대값은 거리이므로 무조건 양수입니다. 정의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외우세요. 절대값은 양수다. 절대값 마이너스 4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아까 배웠죠? 절대값은 양수니까요. 원 개념은 음수와 양수에 관계없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나타내보자 였는데 약간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의 거리는 음수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수학적 표기를 위와 같이 합니다. 거듭제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 덕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의사소통하기 위해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숫자나 기호 그리고 수식 등이 수학의 언어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의 언어 덕분에 사람들은 수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학의 언어가 지나치게 길다면 어떨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뭐 이렇게요. 쌤은 읽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수식을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는데 곱한 횟수를 오른쪽 위에 작은 숫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3의 10승, 3을 10번 곱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곱하기 수식을 간단하게 줄인 것을 보통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데 거듭해서 곱하기에 거듭 제곱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래 예제에 그림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거듭 제곱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와 이름에 대해서 나타냈어요. A는 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곱하여진 수나 문자를 지칭합니다. 그럼 N은 뭘까요? N은 지수라고 불리고 수나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나타내죠. 거듭 제곱에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같은 숫자와 기호만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식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는 같은 숫자 끼리만 줄여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쓸 수가 있겠죠. 숫자나 기호가 다르면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앞장에서 거듭 제곱에 대해 배웠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수 법칙을 배울 거예요. 수학에서는 곱셈식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거듭 제곱을 사용하는데 보통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숫자를 지수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지수 법칙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 1. 일단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라는 거듭 제곱의 곱셈식이 있을 때 수식을 길게 풀어서 다시 거듭 제곱으로 묶어보면 a의 5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2의 5제곱인 지수인 5는 곧 지수의 2와 지수 3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 1은 거듭 제곱의 곱셈에서 밑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서로 같으면 밑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지수끼리만 서로 더해주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 1을 활용하면 거듭 제곱의 곱셈식을 조금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밑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지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세요. 지수 법칙 2번째입니다. 괄호 속 a 세제곱 괄호 닫고 4제곱처럼 거듭 제곱이 거듭 제곱 되어 있는 식이 있을 때 수식을 길게 풀어서 다시 거듭 제곱으로 묶어보면 a의 12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규칙이 발견됩니다. 바로 a의 12제곱, 지수인 12는 곧 지수 3과 지수 4의 곱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 2는 거듭 제곱이 거듭 제곱 되어 있는 경우 밑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지수끼리만 서로 곱해주면 된다. 지수 법칙 2를 활용하면 역시 계산이 간단해지죠. 지수 법칙 3번째입니다. a 5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라는 거듭 제곱의 나눗셈식이 있을 때 수식을 길게 풀어서 다시 거듭 제곱으로 묶어보면 a의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a의 제곱인 지수인 2는 곧 지수 5와 지수 3의 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 3은 거듭 제곱의 나눗셈에서 밑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서로 같으면 밑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지수끼리만 서로 빼주면 돼요. 그런데 지수 법칙 3은 그 특성상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앞에 있는 지수와 뒤에 있는 지수가 서로 같으면 숫자가 모두 약분돼서 1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작으면 분수가 되어버립니다. 보다 수식을 풀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건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지수 법칙 4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b분의 a의 세제곱처럼 괄호 안에 2개 이상의 숫자나 문자가 섞여서 거듭 제곱되어 있는 식이 있을 때 수식을 길게 풀어서 다시 거듭 제곱으로 묶어보면 b 곱하기 b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b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은 각각의 거듭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 4번째는 괄호 안에 2개 이상의 숫자나 문자가 섞여서 거듭 제곱되어 있으면 모든 숫자나 문자를 각각 거듭 제곱해주면 된다. 다음은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제곱근은 제곱이랑 관련이 있는데 먼저 제곱이란 어떤 수에 같은 수를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을 제곱하면 1이 나오고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고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죠. 9구 단위랑 비슷하네요. 또 음수를 제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는 것처럼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결국 양수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곱하기 이전의 수를 제곱근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곱근이라는 단어에서 근은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제곱근이 있어야 제곱할 수 있으므로 제곱근을 제곱의 뿌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곱근은 보통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와 마이너스 2이죠. 그래서 예시의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제곱근 중에서 양수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곱근이 항상 2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 하나밖에 없으므로 0의 제곱근은 0 이렇게 1개가 되니까요. 그리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도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그런데 제곱근이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도 있어요. 너무 경우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뭘까요? 일단 숫자 3은 딱 떨어지지 않아서 제곱근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걸 사용하냐? 특정 기호를 사용하는데 바로 루트를 사용합니다. 그냥 숫자 위에 루트를 올려놓으면 되는데 숫자 위에 루트가 있으면 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수를 제곱할 때 제곱되기 이전의 수를 제곱근이라고 했었죠. 제곱근을 나타낼 때는 편의상 루트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즉, 제곱과 루트는 서로 반대 과정이에요. 보통 제곱근을 구할 때 먼저 루트를 씌운 다음 루트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할지가 중요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곱과 루트는 서로 반대 과정이므로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루트 5의 2제곱은 루트와 제곱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결국 5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경우에도 루트를 없애면 양수가 돼버리고요. 왜냐면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제곱근이 음수인 경우도 있으므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계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루트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루트를 없앴을 때 양수가 나오고요. 단, 괄호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부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절대값, 거듭제곱,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보다 내용이 너무 많죠? 수학 공식이라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항상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 이뻐요 라던가 컴퓨터 코딩쌤은 역시 찐이 이런 걸도 환영합니다. 컴퓨터 코딩쌤은 역시 찐이. 우리 4강에서 만나요.